오늘 영상의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아이패드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니까지 아이패드의 거의 모든 라인을 써본 유저인데요. 그동안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패드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이 진짜 꿀팁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없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무슨 할인 방법이 아니고 웬 자기 객관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모르면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은 더 얹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자기 객관화는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객관화는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돈 아깝지 않게 쓰려면 어떤 아이패드가 나에게 맞을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반대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돈을 아끼면서 원하는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패드병이라는 게 생길 만큼 이런 자기 객관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여러 개 갈아치운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었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미니까지 여러 개의 모델을 구매했었는데요. 제가 정리한 객관화 방법은 기준을 잡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이패드 구매 기준은 대체제였습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지 않았을 때 쓰고 있는 것과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되면 쓰지 않게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비교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책과 노트였습니다. 평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무언가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가방이 무겁다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제때제때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무작정 아이패드를 구매했더니 화면이 너무 커서 불편했고 스펙을 너무 오버했더니 성능값을 충분히 뽑아내지 못했어요. 돌고 돌아 결국 미니로 오게 되었는데요. 미니야말로 제가 세웠던 기준에 제일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책과 노트를 대신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대체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더 나은 작업을 위한 용도인지 또 다른 물건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지 이것만 깨달아도 굳이 오버스펙으로 가거나 굳이 더 넓은 화면의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돈이 깨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패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당근 이용하기입니다. 중고나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리퍼비시라고도 하죠. 이 당근과 중고나라 말고 다른 꿀 사이트 몇 가지도 영상 끝에 공유할게요. 중고거래만 200번을 넘게 하고 당근 온도만 50도가 넘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고거래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싶은 분들은 최대한 당근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외에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우선은 가장 안전합니다. 중고거래 팁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나눠볼게요. 아이패드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하고 어떤 아이패드를 살지도 정했으면 보통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 가지만 확인해주면 중고가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원하는 아이패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의 유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뭔가 풀박스에 그럴듯하게 구성품 있고 이런 걸 더 선호하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저희 집 창고에는 아직도 그 박스들이 가득합니다. 전혀 쓸 데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목적이 패드를 쓰기 위함이지 박스를 구매해서 모셔두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박스가 있으면 값을 좀 더 받기 마련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박스가 없으면 최소 10,000원 이상으로 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패드의 상태예요. 패드를 어디 떨어뜨려서 찍히거나 눌리거나 휜 것만 아니라면 오케이 하기. 이런 찍힘이나 눌림 등은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부 손상의 우려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오히려 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찍힘이나 눌림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생활기스나 벗겨짐 이런 정도의 데미지는 케이스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케이스를 안 껴도 화면을 보고 아이패드를 활용하지 겉에 생활기스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미지의 유무에 따라서도 S급 상품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져요. 세 번째는 충전기와 케이블의 유무입니다. 요즘은 새 상품 사도 케이블 잘 안 넣어주죠. 집에 이미 충전기나 케이블이 넘쳐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요. 근데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내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충전기나 케이블이 있다면 굳이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단품
제품만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보통 아이패드 모델들 검색해보면 시장가처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TMI로 똑같은 제품도 당근보다는 중고나라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은 동네 기반이고 중고나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근이나 중고나라로 구매하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애플 공홈에 있는 리퍼비시, 크림에 있는 리퍼비시, 아마존에 있는 리퍼비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사이트는 품절인 경우가 많고 모델이 몇 개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매물을 고르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